문화예술하고 데이터가 만났을 때는 상당히 상충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다루는 일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형의 가치를 다루는 일들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은 굉장히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과 데이터보다는 더 맥락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라인의 김선혁입니다. 한마디로 좀 소개해드리면 문화자원을 큐레이션하는 회사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자원은 대부분 박물관, 자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큐레이션해서 새로운 콘텐츠,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이너나 혹은 프로그래머는 아니고요. 그래도 지금 구분 체계로 보자면 가장 가까운 거는 기획자일 것 같습니다. 기획자에 가장 가까운데,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 데이터나 정보, 그리고 문화 자원들, 디지털 자원들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기획자의 업무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딱 직무, 하나의 직업의 명칭으로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전향이라기보다는 저는 경영학과를 다니면서도 제가 경영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다녔었어요. 학부에서는 오히려 공연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오히려 학과에 있는 시간보다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연극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봤던 공연 중에서 미디어 기반의 공연들을 좀 봤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화기술대학원을 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연구했던 거는 문화유산이나 이제 박물관의 정보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아카이브도 굉장히 생소했고, 거기다 디지털을 붙인 아카이브는 더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플랫폼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게 커다란 홈페이지, 그리고 검색이 가능한 포털이라고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원들은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그게 정말 물리적인 자원보다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어떻게 꺼내서 무엇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한 10년 넘은 시간이 있는 시점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저희가 데이터나 자원을 직접 수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수집하진 않고, 그리고 취득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보존 업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트너들은 그런 데이터나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관들이나 파트너 조직들하고 대부분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이제 완전히 이제 후반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각화에만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앞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일에서부터 저희들이 같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활용이 쉽게끔 잘 정리되어 있는가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서부터 저희 일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레벨라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거는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이나 데이터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디지털과 데이터만 다루었더라면 아마 좀 더 이 속성에 더 맞춘 작업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하고 데이터가 만났을 때는 상당히 상충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다루는 일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형의 가치를 다루는 일들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은 굉장히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과 데이터보다는 더 맥락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맥락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간 경험하고 만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작업 중에 그런 약간은 좀 물리적인,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자꾸 좀 시도해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실험해보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이제 문화예술 데이터를 만나는 게 그냥 검색창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지털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답사를 굉장히 여러 번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도슨트를 하셨거나 그리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 얘기를 가장 먼저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디지털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디지털은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요. 장소나 공간을 고려한 프로젝트라 그런다면 우선 하나는 이제 APAP의 아카이브 미디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도 1회부터 5회까지의 아카이브 자료나 작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스크린상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자료가 진짜 가치 있을 때는 이 자료를 보고 안양예술공원을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진짜 이 자료의 가치를 더 사람들하고 나누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럴 때는 이 아카이브 미디어가 단순히 검색창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자료를 보고 이 실제 공공미술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줘서 거기로 발걸음이 갈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시도했던 거는 각각의 아카이브 자료를 보고 관심이 있다면 저희 뭐 교보문고의 도서 그 검색하는 것처럼 그 위치를 출력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출력해서 파빌리온에서 벗어나서 실제 안양예술공원을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뭐 아카이브 자료라고 하든 뭐 디지털 자료라고 하든 가지는 맥락들이 그 공간하고 만날 때는 공간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와 미디어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작은 미술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세 곳을 선정해서 거기서 굉장히 지역 밀착형, 지역 커뮤니티와 많이 연계된 미술관 공간을 구축하고 거기 있는 전시를 선보이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 해에 그 사업의 활동들을 조금 한 곳에서 모아서 좀 아카이브 전시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집중을 했던 거는 각 세 개의 지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소리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소리와 영상을. 인천에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장소성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때도 저희의 첫 출발점은 자료들이 굉장히 대부분 많은데 아카이브 미디어를 만나는 그 대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1부터 아마 100까지도 다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물질적인 인터페이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인터페이스들이 단순히 흥미가 아니고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북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자료가 너무 많거나 사이트가 너무 많으면 북마크를 설정하듯이 이 미디어도 그런 북마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것도 가능하고 하면서 구체적인 좀 사물들이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플래시나 특정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불변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사나 이런 서비스에 따라서 당연히 끊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부분 재구성하거나 재개발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플래시나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에 그 올렸던 리소스들은 저는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소가 주는 경험이 사실은 미디어가 주는 경험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 문화역서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카트가 사실은 원래 돌아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투어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조금 더 증강시키는 수단으로서 카트를 기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카트가 조금만 더 가볍고 이동성이 조금만 확보되었다면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각 방과 각 실의 얘기를 찾아보고 하는 미디어로 원래는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 지금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디지털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장소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너무 상충되지 않게 밸런스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시재생 이야기관은 아카이브 자료로 출발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히려 아카이브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래는 조금은 정책의 성과들을 홍보하는 공간이었다면 저희가 처음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는 과연 정책을 단순히 홍보하는 공간이 좀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오히려 도시재생의 자료들이나 이야기들을 계속 인터뷰도 수집을 하고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는 기능을 갖춘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시각화하고 미디어로 같이 좀 구현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많은 작업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가치를 판단하기라기보다는 저희가 대부분 드리는 의견은 기록된 정보들이 이 자료들을 만날 대중의 어떤 매체 환경에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작품에 대한 설명글이 과연 모바일로 올라갔을 때랑 그리고 그냥 뭐 PC로 볼 수 있는 온라인으로 올라갔을 때랑 키오스크로 올라갔을 때랑 아니면 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나서 보여줬을 때랑은 사실은 톤과 그 텍스트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빅데이터를 막 분석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랙티브한 책을 만드는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란 얘기보다는 채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하고 비물리적인 공간, 디지털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장소에 있으면서도 버추얼한 오브젝트를 동시에 모바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본다면 이게 온라인 경험인지 오프라인 경험인지조차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경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9월에 그 오픈하는 전시 중에 하나가 북서울미술관하고 그 XR 확장현실을 토대로 하는 전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그 아날로그로 설치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강현실 작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미술관에 와서 실제 설치 작업을 보면서 그리고 증강현실이라는 또 다른 버추얼 공간도 같이 보게 되는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시를 준비하면서 아카이빙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같이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분이 하신 설치 작업이 있고요. 근데 그 작업을 저희가 버추얼에서 활용하려면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 스캔한 작업을 버추얼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조각으로 저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걸 아카이빙 해야 되지? 라는 거에서부터 저희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나 그리고 확장현실의 공간에서의 아카이브는 무엇이지라는 게 아마 근본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는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버추얼 공간에서는 사실은 거의 99.9%를 로그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어디까지 아카이빙해서 아카이브로 남겨놔야 되지? 그리고 이거를 박물관과 미술관만이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아마 그 이전 시대에 저희가 생각했던 아카이브나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생각들이 훨씬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 데이터나 기록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가 숨겨져 있는 금광 같은 곳이고 계속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캐면 캘수록 사실은 그 가치는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그냥 책 삽니다. 좀 도전했었는데요. 읽히기가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크고 무거운 것들은 이북으로 아날로그 기록물이 가지는 어떠한 몰입의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기반의 기록물하고 아날로그 기반의 기록물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